22장. 늦은 시간에 톰 조드는 시골길을 따라 차를 몰며 위드 패치 천막촌을 찾아 헤맸다. 시골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다. 등 뒤에서 빛나는 하늘만이 베이지 커즈필드 방향을 비춰주었다. 트럭은 가볍게 흔들거리며 느린 속도로 움직였고 사냥에 나선 고양이들이 도로에 나와 있다가 트럭 앞에서 몸을 피했다. 교차점에 이르자 하얀 목조 건물들 몇 채가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은 채 자고 있었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톰이 말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그는 신호등 앞에서 차를 세웠다. 다른 차 한 대가 교차로에 멈춰 섰다. 톰이 창밖으로 몸을 내밀고 말했다. 저기요, 커다란 천막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똑바로 쭉 가요. 톰은 교차로를 건너 반대편 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몇백 미터를 더 가서 차를 세웠다. 높은 철조망이 도로 쪽으로 둘러져 있고 널찍한 문 안으로 진입로가 뻗었다. 문 약간 안쪽에는 창에 불이 밝혀진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톰은 문 안으로 들어갔다. 갑자기 트럭이 송두리째 공중으로 떴다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제길 도로에 턱이 있는 걸 몰랐네? 톰이 말했다. 경비원이 집 현관 베란다에 있다가 트럭 쪽으로 걸어왔다. 그가 차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며 말했다. 너무 빨리 달려서 그래요. 다음부터는 살살 몰아요. 도대체 저게 뭐죠? 경비원이 소리내어 웃었다. 이 안에서 애들이 많이 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천천히 다니라고 해도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저 방지턱에 한번 부딪히고 나면 절대 안 잊어버리죠. 아, 그렇군요. 혹시 내가 뭘 망가뜨린 건 아니죠? 여기 혹시 우리가 묵을 자리가 있을까요? 하나 있죠. 식구가 얼마나 돼요? 톰은 손가락을 꼽았다. 나와 아버지, 어머니, 엘, 로즈샹, 큰아버지, 루티, 원필드, 끝의 둘은 아이들이에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영 도구는 갖고 있어요. 커다란 방수포랑 매트리스가 있어요. 경비원이 자동차 발판 위로 올라섰다. 저쪽 줄 끝까지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돌아요. 4번 위생반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뭔데요? 화장실하고 샤워실하고 빨래통이에요. 어머니가 급히 물었다. 빨래통이 있어요? 수돗물도? 물론이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톰은 길게 늘어선 어두운 천막을 따라 차를 몰았다. 위생실 건물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기 차를 세워요. 경비원이 말했다. 좋은 곳이죠. 여기 있던 사람들이 금방 나갔어요. 톰은 차를 세웠다. 저기 말이에요. 예, 이제 내가 서류를 만드는 동안 식구들 들어 짐을 내리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면 되니까. 천막촌 위원회가 아침에 댁을 불러서 수속을 해줄 거예요. 톰이 눈을 내리깔았다. 경찰들인가요? 경비원이 소리내어 웃었다. 경찰 아니에요. 여긴 여기만의 경찰이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스스로 경찰을 선출하죠. 이리 오세요. 엘이 트럭을 내려 앞으로 걸어왔다. 여기 머무는 거야? 내가 사무실에 가 있는 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짐이나 내려. 톰이 말했다. 가능하면 조용히 해주세요.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비원이 말했다. 톰은 어둠 속에서 경비원을 따라 사무실 계단을 올라가서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낡은 책상과 의자 하나가 있는 방이었다. 경비원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꺼냈다. 이름은 톰 조드. 저분이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 성함은? 역시 톰 조드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계속되었다. 어디서 왔느냐? 캘리포니아 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경비원이 시선을 들었다. 내가 괜히 참견을 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서류를 작성해야 하니까. 알아요. 그럼 돈은 좀 있어요? 조금. 아주 궁핍한 건 아니죠. 조금 그래요. 왜요? 천막료 사용료가 일주일에 $1거든요. 하지만 쓰레기를 치운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내일 위원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위원회 사람들이 천막촌 사용법하고 여기 규칙들을 말해줄 거예요.
그게 뭐죠? 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경비원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위원회가 일을 꽤 잘해요. 위생반이 5개 있는데 각 반에서 중앙위원을 1명씩 뽑죠. 그리고 위원회가 여기 규칙을 만들어요. 그 사람들 말이 규칙이죠. 그 사람들이 거칠게 굴면 투표로 사람을 뽑듯이 투표로 쫓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위원회가 일을 잘했어요.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홀리훌러. 이 홀리훌러는 예배나 집회에서 흥분한 나머지 광적인 행동을 보이는 종파. 이 기독교 종파 모양이네요. 홀리훌러 목사들이 항상 사람들 공문회를 쫓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헌금 받는 거 알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 여기 천막촌 안에서도 설교를 하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사는 나이 많은 분들 중에서 홀리홀러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결정권은 중앙위원회가 쥐고 있었죠. 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어떤 목사든 이 천막촌 안에서 설교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도 헌금을 거둘 수 없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조금 슬픈 일이었죠. 그 후로는 여기에 목사가 온 적이 없으니까. 톰은 소리내어 웃으면서 물었다. 이 천막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다니까요? 아까 경찰들 얘기도 하던데 중앙위원회가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 사는 부인들이 댁의 어머니를 만나러 갈 거예요. 부인들은 아이를 돌보고 위생실도 관리하죠. 어머니가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일을 하는 부인들을 위해 아이들을 돌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일자리를 찾으면 뭐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집 아이들을 돌봐주겠죠. 부인들은 바느질도 하고 가끔 그중에 간호사가 나서서 부인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모든 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경찰이 없단 말인가요? 맞아요. 영장 없이는 그 어떤 경찰도 여기 못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못되게 굴거나 술에 취해서 시비를 걸면 그러면 어떡하죠? 경비원은 연필로 서류를 쿡쿡 찔렀다. 처음에는 중앙위원회가 그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또다시 저지르면 위원회가 정말로 심각하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쫓아내버리죠.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오늘 밤에 보안관 보랑 모자를 쓴 사람이 저기 강가에 있는 천막촌을 불태워버렸는데 그 사람들은 여기 못 와요. 가끔은 밤에 젊은이들이 울타리를 순찰하기도 해요. 특히 무도회가 열리는 밤에. 무도회라고요? 세상에. 토요일 밤마다 이 일대에서 제일 즐거운 무도회가 여기서 열려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곳이 왜 더 없는 거죠? 경비원은 울적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댁이 스스로 알아봐요. 이제 가서 눈 좀 붙여요. 그래요, 가볼게요.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으셨거든요. 가서 주무세요. 눈 좀 붙여요. 여기 천막촌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니까. 톰은 천막들 사이에 길을 걸었다. 그의 눈이 빌빛에 점점 익숙해졌다. 천막들이 일직선으로 곱게 늘어서 있고 천막들 근처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다. 길바닥은 누군가가 비질을 하고 물까지 뿌려놓은 상태였다. 천막들 안에는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천막촌 전체가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톰은 천천히 걸었다. 4번 위생실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 건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대충 지은 듯 페인트 칠도 하지 않은 나지막한 건물이었다. 지붕은 있었지만 옆구리는 트여 있었고 그곳에 빨래통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그는 근처에 자신의 트럭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조용히 그쪽으로 걸어갔다. 식구들의 천막은 이미 세워져 있었고 천막 안은 조용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트럭 그림자 속의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왔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톰, 너니? 예, 어머니가 말했다. 쉬, 다들 잠들었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어머니도 주무셔야죠. 너랑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 잘 됐니? 잘 됐어요. 지금 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해 드릴게요. 들으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속삭이듯 말했다. 여기 뜨거운 물도 있다고 하더라. 예, 이제 눈 좀 붙이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무신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어머니가 애원하듯 말했다.
왜 지금 얘기를 안 해주겠다는 거야? 말 안 할 거예요. 가서 눈 좀 붙이세요. 갑자기 어머니가 소녀 같은 표정을 지었다. 너가 내일 무슨 얘기를 할지 생각하느라고 잠이나 오겠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나면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는 잠 못 자. 주무셔야 해요. 톰이 즐거운 듯 쿡쿡 웃었다. 주무셔야 해요. 그래, 잘 자거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몸을 숙이며 어두운 밤 수포 밑으로 들어갔다. 톰은 트럭 뒤쪽의 가로대를 타고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 바닥 위에 드러누워 깍지 낀 손을 베개 삼아 머리를 받쳤다. 그의 팔뚝이 귀를 눌렀다. 밤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톰은 가슴까지 그도 단추를 채우고 다시 자리를 잡았다. 머리 위에서 별들이 깨끗하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그는 잠에서 깨었다. 무언가가 부딪히는 것 같은 작은 소리 때문이었다. 톰이 귀를 기울이자 새와 새가 맞부딪혀 긁히는 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그는 뻣뻣한 몸을 움직이며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을 떨었다. 천막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톰은 자리에서 일어나 트럭 옆을 내다보았다. 동쪽의 산들이 금푸르게 보였다. 그가 산들을 지켜보는 동안 산 뒤에서 희미한 빛이 나타나 산 가장자리를 연한 붉은색으로 물들이다가 점점 더 차갑고 어두운 색으로 변하며 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마침내 서쪽 지평선 근처까지 이르러서는 순수한 밤의 어둠과 합쳐져 버렸다. 저 아래 계곡은 새벽빛을 받아 라벤더 빛깔이 섞인 회색을 띠었다. 새붙이 부딪히는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톰은 줄지에 늘어선 천막들을 바라보았다. 천막들은 땅바닥보다 약간 더 밝은 회색이었다. 어떤 천막 옆에서 쇠로 된 낡은 풍로 틈새로 오렌지색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회색 연기가 뭉툭한 영통에서 솟아올랐다. 톰은 트럭 옆으로 내려가 땅바닥에 섰다. 그리고 풍로를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풍로 옆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팔을 구부려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이 보였다. 아기는 여자의 블라우스 밑에 머리를 집어넣고 젖을 먹고 있었다. 여자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불을 쑤시기도 하고 공기가 잘 통하게 하려고 녹슨 풍로 뚜껑을 움직이기도 하고 오븐을 열기도 했다. 그동안 아기는 젖을 빨았고 어머니는 아기를 능숙하게 팔에서 팔로 옮겨 안았다. 아기를 안고 있는데도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면서 빠르고 우아하게 움직였다. 오렌지색 불꽃이 풍로의 틈 사이로 새어나와 천막에 너울거리는 그림자를 던졌다. 톰은 가까이 다가갔다. 베이컨 튀기는 냄새와 빵 굽는 냄새가 풍겨왔다. 동쪽 하늘이 점점 더 빠르게 밝아오고 있었다. 톰은 풍로 가까이 다가가 풍로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가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가닥으로 딴 그녀의 머리카락도 함께 흔들렸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프라이팬의 베이컨을 뒤집었다. 천막의 휘장이 갑자기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나오고 조금 더 나이 든 남자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오리 굵은 무명으로 만든 파란색 새 작업복과 역시 같은 천으로 된 외투를 입고 있었다. 옷은 풀을 먹여서 빳빳했고 노쇠 단추가 번쩍거렸다. 두 남자 모두 얼굴선이 날카로웠으며 닮은 데가 아주 많았다. 젊은 남자의 짧은 턱수염은 검은색이었고 나이 든 남자의 턱수염은 하얀색이었다. 두 사람의 머리와 얼굴은 젖어 있었으며 머리카락에서도 물이 뚝뚝 떨어졌다. 뻣뻣한 턱수염에 물방울이 맺혔다. 두 사람의 뺨이 물에 젖어 번들거렸다. 두 사람은 조용히 서서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함께 하품을 하더니 산 가장자리의 빛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들이 시선을 돌려 톰을 보았다. 안녕하시오.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그의 얼굴은 상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저기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았다. 안녕하세요. 톰이 말했다. 안녕하세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두 사람의 얼굴에 묻은 물기가 천천히 말아갔다. 두 사람은 풍로로 다가와서 손을 녹였다. 젊은 여자는 계속 일을 했다. 중간에 그녀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갈래로 따은 머리를 뒤에서 하나로 묶었다. 그녀가 일을 하는 동안 두 갈래로 나뉜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녀는 커다란 포장용 상자 위에 양철 컵을 놓고 양철 접시와 칼과 포크를 꺼냈다. 그리고 깊은 기름 속에 잠긴 베이컨을 꺼내 접시에 놓았다. 베이컨이 오그라지면서 점점 바삭하게 변했다. 그녀는 녹슨 오븐을 열고 큼직한 빵이 가득 담긴 사각형 팬을 꺼냈다. 빵 냄새가 공중에 퍼지자 두 남자 모두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젊은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아이고. 나이 든 남자가 톰에게 말했다. 아침은 먹었나? 아니요, 안 먹었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이 저쪽에 있거든요. 식구들은 아직 자고 있어요. 잠이 모자라서. 그럼 우리랑 같이 먹지. 음식은 많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다행인지. 예, 감사합니다. 냄새가 너무 좋아서 거절을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평생 이렇게 좋은 냄새 맡아본 적 있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세 사람은 포장 상자로 다가가서 둘러앉았다. 일터가 이 근처인가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이 근처에서 일할 생각이에요. 어젯밤에 여기 도착했거든요. 아직 근처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톰이 말했다. 우린 12틀짜리 일을 했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다. 북로 옆에서 아직 움직이고 있던 여자가 말했다. 우리한테 새 옷까지 주더라니까요. 두 남자 모두 빳빳하게 풀을 먹인 파란색 옷을 내려다보며 약간 수줍은 듯이 미소를 지었다. 여자가 베이컨과 갈색 빵을 담은 접시와 베이컨 소스 그릇 그리고 커피 한 주전자를 내놓았다. 그리고 그녀도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아기는 여전히 그녀의 브라우스 밑에서 젖을 빨고 있었다. 다들 자신의 접시에 베이컨을 옮겨 담고 빵 위에 베이컨 소스를 뿌리고 커피에 설탕을 넣었다. 나이 든 남자는 입안 가득 음식을 집어넣고 씹고 또 씹다가 꿀꺽 삼켰다. 아이고 정말 맛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입안 가득 음식을 집어넣었다. 젊은 남자가 말했다. 벌써 12틀째 좋은 음식을 먹고 있어요. 12틀 동안 끼니를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 식구들 전부 일을 해서 품삯을 받아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죠. 그는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거의 미친 듯이 접시를 비우고는 접시에 새로 음식을 담았다. 그들은 혀가 될 것처럼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커피 찌꺼기를 땅바닥에 버리고는 다시 잔에 커피를 따랐다. 이제 하늘에서는 불그스름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식사를 멈추었다. 그들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빛이 그들의 얼굴을 밝혀주었다. 산 위로 빛이 솟아오르는 광경이 그들의 눈에 비쳤다. 그들은 커피 찌꺼기를 땅바닥에 버리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지.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젊은 남자가 톰에게 시선을 돌렸다. 이봐요. 우린 파이프 까는 일을 하는데 우리하고 같이 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주시면 정말 고맙죠. 아침 식사도 잘 먹었습니다. 우리도 즐거웠네. 자네가 원한다면 일자리를 얻도록 우리가 힘을 좀 보태주지. 나이 든 남자가 말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 좋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올게요. 그는 서둘러 자기네 천막으로 가서 허리를 숙이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수포 밑의 어둠 속에 자고 있는 식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러나 이불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루티가 뱀처럼 꿈틀거리며 이불 속에서 빠져나왔다. 머리카락이 눈 위에까지 내려와 있고 옷은 잔뜩 구겨지고 뒤틀려 있었다. 루티는 조심스레 이불 속에서 기어나와 일어났다. 잠을 잘 잔 덕분에 그녀의 회색 눈은 맑고 차분했다. 장난기는 보이지 않았다. 톰은 천막에서 멀어져 가면서 그녀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가 몸을 돌리자 그녀가 그를 쳐다보았다. 이야, 너 많이 자랐구나. 그녀는 갑자기 쑥스러워져 시선을 피했다. 잘 들어, 톰이 말했다. 아무도 깨우지 마. 나중에 식구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일자리를 잡을 기회가 얻었다고 말해. 내가 그 일자리를 잡으러 간다고 말이야. 어머니한테는 내가 이웃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먹었다고 전해줘. 알았어? 루티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은 아직 어린 여자아이의 눈이었다. 식구들 깨우지 마. 톰은 이렇게 주의를 주고 나서 서둘러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도 돌아갔다. 루티는 조심스레 위생실로 다가가서 열려있는 문 안을 들여다보았다.
톰이 이웃의 천막으로 가보니 두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자는 매트리스를 하나 꺼내 그 위에 아이를 놓아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톰이 말했다. 식구들한테 제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다들 자고 있네요. 세 사람은 천막들 사이로 난 길을 걸어 내려갔다. 천막촌은 이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새로 피운 불 앞에서 여자들이 아침에 먹을 빵을 반죽하고 고기를 자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천막과 자동차 주위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제 하늘은 장밋빛이었다. 사무실 앞에서는 여인 몸집의 노인이 조심스레 갈퀴질을 하고 있었다. 그가 정성 들여 갈퀴질을 했기 때문에 땅바닥에 갈퀴 자국이 깊고 곱게 나 있었다. 일찍 나오셨나요, 아저씨? 젊은 남자가 지나가면서 말했다. 그래. 천막촌 사용료를 벌어야지. 사용료라니, 채. 지난 토요일 밤에 저 아저씨가 술에 취해서 밤새도록 천막에서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저 아저씨한테 일을 시킨 거예요. 그들은 기름이 밴길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길가에는 호두나무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다. 태양이 산 위로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니 웃음네요. 아침 식사를 대접받았는데 여태껏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으니 두 분도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고요. 전 톰 조드예요. 나이 든 남자가 그를 바라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 네, 겨우 이틀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우습지만 통성명하는 습관은 버려. 사람이 워낙 많거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라고 하면 돼. 어쨌든 난 티모시 윌러스 1세. 그리고 이쪽은 내 아들 윌키고. 두 분을 알게 돼서 정말 기뻐요. 여기 오래 계셨나요? 10달 됐어요. 작년에 홍수가 난 뒤에 곧장 이리로 왔죠. 세상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거의 굶어 죽을 뻔했다니까요. 윌키가 말했다. 기름이 밴 길 위에서 세 사람이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더벅더벅 소리가 났다. 사람을 가득 태운 트럭 한 대가 지나갔다. 트럭을 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다들 트럭 안에서 잔뜩 긴장한 채 찡그린 얼굴을 수그리고 있었다. 가스 회사로 일하러 가는 거야. 벌이가 괜찮지? 티모시가 말했다. 우리 집 트럭을 끌고 올 걸 그랬어요. 톰이 말했다. 아닐세. 티모시가 몸을 숙여 초록색 호두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호두 껍질을 만져보더니 철조망 위에 앉아있는 찌르레기에게 호두를 던졌다. 새가 위로 날아올랐다가 호두가 제 몸 밑으로 지나간 뒤에 다시 철조망에 앉아 부리로 반짝이는 깃털을 다듬었다. 톰이 물었다. 두 분은 차가 없어요? 두 사람 모두 대답이 없었다. 톰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 부끄러워하는 기색이었다. 윌키가 말했다. 우리가 일하는 데는 도로를 따라 겨우 1마일 거리예요. 티모시가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우린 차가 없어. 차를 팔아버렸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네. 먹을 것도 떨어지고 다른 것도 죄다 떨어져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지. 매주 사람들이 와서 자동차를 사간다네. 배고픈 사람들의 차를 사는 거야. 정말로 굶주린 사람들한테는 돈도 주지 않고 그냥 차를 가져가. 우리도 그 정도로 굶주리고 있었네. 그놈들이 자동차 값으로 $10를 주더군. 그가 길에 침을 뱉었다. 윌키가 조용히 말했다. 난 지난주에 베이커즈 필드에 있었어요. 우리 자동차가 중고차 판매장에 있더군요. 바로 거기 있었어요. $75라는 가격표를 매달고. 티모시가 말했다. 어쩔 수 없었어. 녀석들이 우리 차를 그냥 훔쳐가든지 우리가 녀석들한테 뭐라도 얻어내든지 둘 중 하나였으니까. 우린 아직 도둑질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가본 적은 없지만 젠장 거의 그렇게 될 뻔했어. 톰이 말했다. 고향을 떠나기 전에 저희는 여기에 일자리가 아주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도 서부로 오라고 선전하는 전단지를 봤거든요. 티모시가 말했다. 맞아. 우리도 봤어. 그런데 일자리가 별로 없어. 품삯은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데 아주 지쳐버렸네.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작은 농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도 우리하고 같이 일하거든. 하지만 이 일도 오래 가진 못할 거야. 왜 저한테 일자리를 얻어주겠다고 하신 거죠?
저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질 텐데요. 이건 두 분이 스스로 목을 자르는 짓이잖아요. 디모시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나도 몰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 우린 각자 모자를 하나씩 살 생각이었는데 아마 못 살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데가 농장일세. 품삯도 후에 1시간에 30센트거든. 주인도 착한 사람이고. 그들은 고속도로를 벗어나 자갈길을 따라 작은 텃밭을 지나갔다. 나무들 뒤로 하얀 농가와 그늘을 들이운 나무들 몇 그루, 흙간 등이 나타났다. 흙간 뒤에는 포도밭과 목화밭이 있었다. 세 사람이 농가 옆을 지나갈 때 방충망문에서 쾅 소리가 나더니 햇빛에 그을린 땅딸마간 남자가 계단을 내려왔다. 그는 햇볕을 가르기 위해 종이로 된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뜰을 가로지르며 소매를 걷어 올렸다. 그가 인상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햇빛에 탄 짙은 눈썹이 아래로 쳐져 있었다. 그의 뺨도 햇빛에 타서 쇠고기처럼 시뻘갰다. 안녕하세요, 토머스 씨. 티모시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티모시가 말했다. 이쪽은 톰 조드입니다. 혹시 이 사람도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토머스는 인상을 쓰며 톰을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짧게 웃음을 터뜨렸다. 눈썹을 여전히 찡그린 채였다. 할 수 있고 말고요. 내 그 사람 자리를 마련해 드리죠. 누가 오든 나는 다 받아주니까. 이러다가 여기서 100명이 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티모스가 변명조로 말을 꺼냈다. 토머스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요. 나도 생각을 좀 했죠. 그가 획 몸을 돌려 그들을 마주 보았다. 당신들한테 말할 게 있어요. 내가 당신들한테 지금까지 시간당 30센트를 줬죠? 그럼요, 토머스 씨. 하지만 그리고 당신들은 30센트만큼 일을 했어요. 그가 두툼하고 단단한 양손을 모아 지었다. 저희도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요, 젠장. 하지만 오늘 아침부터는 시간당 25센트예요. 그걸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만두든지 맘대로 해요. 안 그래도 빨같은 얼굴이 분노 때문에 더욱 붉어졌다. 티모시가 말했다. 저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람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그가 침을 꿀꺽 삼켰다. 여기 있는 내 땅은 65에이크예요. 혹시 농업조합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럼요. 나도 거기 회원이에요. 어젯밤에 회의가 있었는데 지금 농업조합 좌지우지 하는 게 누군지 알아요? 웨스트 은행이에요. 그 은행이 이 계곡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 소유가 아닌 땅에 대해서는 대출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어젯밤에 은행에서 나온 사람이 나더러 이러라고요. 시간당 30센트를 지불하고 계시는데 25센트로 깎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인부들이 일을 잘해요. 30센트를 받을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품삯이 25센트로 정해져 있어요. 당신이 30센트를 지불하면 상황이 어지러워질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내년에도 예년만큼 대출을 받으실 건가요? 이러더라고요. 토머스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아시겠어요? 이젠 시세가 25센트예요. 그래요. 저희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티모시가 힘없이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어요. 은행 직원은 2,000명인데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작 3명이에요. 갚아야 할 대출금도 있고. 그러니까 무언가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요. 내가 그대로 할 테니. 놈들이 내 목덜미를 잡고 있다고요? 티모시가 고개를 저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토머스가 재빨리 집 쪽으로 걸어갔다.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잠시 후 그가 손에 신문을 들고 돌아왔다. 이거 봤어요? 여기 내가 읽어줄게요. 빨갱이 선동가들에게 분노한 시민들이 무당 거주자의 천막촌을 불태웠다. 어젯밤 일단의 시민들이 무당 거주자들의 천막촌에서 벌어지는 선동행위에 격분해 천막들을 태우고 선동가들에게 떠나라고 경고했다. 톰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 제가... 그러나 그는 그냥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켰다. 토머스가 신문을 조심스레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그는 다시 차분해져 있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은 농업조합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발설했다는 게 알려지면 난 내년에 농장을 잃어버릴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선동가였다면 사람들이 화를 낼 만도 하죠. 디모시가 말했다. 토머스가 말했다. 난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품삯을 깎기 직전에 항상 빨갱이 선동가들 얘기가 나오죠. 항상 젠장. 놈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25센트로 일할 건가요? 디모시가 땅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가 말했다. 일하겠습니다. 저도요. 윌키가 말했다. 톰이 말했다. 제가 뭔가 굉장한 일에 끼어든 것 같네요. 저도 일할 거예요. 일을 해야 합니다. 토머스는 엉덩이 쪽에 있는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입과 턱을 닦았다. 이런 상태가 얼마나 계속될지 나도 몰라요. 이런 품삯으로 당신들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일자리만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이 없을 때죠. 윌키가 말했다. 토머스가 시계를 보았다. 이제 나가서 도랑을 좀 파죠. 아이고, 이 이야기를 해야겠네. 세 분 다 구경천막촌에서 살죠? 디모시가 긴장하며 대답했다. 예, 거기서 토요일 밤마다 무도회를 열죠? 윌키가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그럼 요번 토요일 밤에 조심하세요. 갑자기 디모시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한 발짝 다가섰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중앙위원회에서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토머스는 걱정스러운 기색이었다.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무슨 일인데요? 디모시가 다그치듯 물었다. 그게 농업조합은 구경천막촌을 싫어해요. 그 안에 보안관보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만든다면서요? 영장이 없으면 경찰이 사람을 체포할 수도 없고, 그런데 만약 커다란 싸움이 일어나서 혹시 누가 총을 쏘기라도 한다면 보안관보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천막촌을 썰어버릴 수 있겠죠. 디모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깨가 똑바로 펴졌고 눈은 냉정했다. 무슨 뜻입니까? 나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무한테도 하면 안 돼요. 토머스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토요일 밤에 천막촌에서 싸움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보안관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톰이 다그치듯 물었다. 도대체 왜요? 그 사람들은 아무도 해치지 않는데. 왜냐고요? 그 천막 쪽 사람들은 인간 대접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무당 거주자들의 천막촌으로 돌아가면 다루기가 힘들 겁니다. 토머스가 말했다. 그는 다시 얼굴을 닦았다. 이제 일하러 가세요. 세상에 이 얘기 때문에 내가 농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난 여러분들이 좋아요. 디모시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 훌쭉하고 단단한 손을 내밀었다. 토머스가 그 손을 잡았다. 사장님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아무한테도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일하러 가세요. 시간당 25센트입니다. 토머스가 말했다. 그 돈이라도 괜찮아요. 사장님이라면. 윌키가 말했다. 토머스는 집 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곧 나갈게요. 먼저 일을 시작하세요. 방충망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쾅 하고 닫혔다. 세 사람은 회반죽을 칠한 작은 흙간을 지나 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다. 곧이어 길고 좁은 도랑이 나왔다. 도랑 옆에는 콘크리트 관들이 놓여 있었다. 여기가 우리가 일하는 곳이에요. 윌키가 말했다. 디모시가 흙간문을 열고 곡괭이 2자루와 삽 3개를 꺼내 나누어 주었다. 그가 톰에게 말했다. 자, 이게 자네 색시야. 톰은 곡괭이의 무게를 가늠해 보았다. 세상에 느낌이 아주 좋은데요. 11시만 되어봐요. 그때도 그렇게 느낌이 좋은지. 윌키가 말했다. 세 사람은 도랑 끝으로 걸어갔다. 톰은 겉옷을 벗어 흙더미 위에 놓았다. 그리고 모자 차량을 밀어 올리고 도랑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에 침을 뱉었다. 곡괭이가 공중으로 치솟아 올랐다가 번개처럼 아래로 내려갔다. 톰은 약하게 끙 소리를 냈다. 곡괭이가 올라갔다 내려와서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 흙을 파헤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계속 끙 소리가 났다. 윌키가 말했다. 아버지, 이 사람 최고인데요. 저 곡괭이랑 결혼이라도 한 모양이에요. 톰이 말했다. 나도 옛날에 일을 좀 했어요. 끙.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끙. 몇 년이나 일을 했다고요? 끙. 이 느낌이 좋아요. 끙. 그의 앞에서 땅이 파헤쳐졌다.
이제 태양은 과실나무를 벗어나 있었고 등굴에 매달린 포도나무 잎들은 황금빛이 감도는 초록색을 띠고 있었다. 6피트를 파헤친 후 톰은 옆으로 물러서서 이마에 땀을 닦았다. 윌키가 그의 뒤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가 삽을 들어 올렸다가 내릴 때마다 긴 도랑 옆의 흙더미에 흙이 점점 쌓였다. 중앙위원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저씨가 거기 위원이셨군요. 톰이 말했다. 그래, 이건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야. 천막촌 사람들 전부에 대해서. 우린 최선을 다하고 있네. 천막촌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으면 좋으련만. 정말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톰이 다시 도랑 안으로 내려가자 윌키가 옆으로 물러났다. 톰이 말했다. 아까 여기 주인이 말한 그 싸움이란 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디모시가 윌키의 뒤를 따르면서 삽으로 도랑 바닥을 비스듬하게 다듬었다. 파이프를 묻기 위해서였다. 우리를 쫓아내리는 거겠지? 우리가 조직을 만들까봐 겁이 나는 모양이야. 어쩌면 그 사람들 생각이 옳을지도 모르고. 여기 천막총은 조직이거든. 사람들이 모든 걸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이 일대에서 제일 좋은 현악단도 있고 배고픈 사람들은 가게에서 외상도 조금 그을 수 있다네. $5 정도. 음식을 사면서 그 정도 외상을 그어도 천막촌은 끄떡없어. 우린 절대 법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지. 큰 농장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그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일도 해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 모양일세. 톰은 도랑에서 나와 눈에 들어간 땀을 닦았다. 아까 베이커츠필드 북쪽에서 선동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신문기사 얘기 들었죠? 그럼요. 그 사람들 하는 짓이 항상 그래요. 윌키가 말했다. 내가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절대 선동가가 아니고요. 놈들은 그걸 빨갱이라고 부르던데 도대체 빨갱이가 뭐죠? 디모시는 도랑바닥에서 약간 솟아있던 부분을 평평하게 다듬었다. 그의 뻣뻣한 하얀색 수염이 햇빛에 반짝였다. 도대체 빨갱이가 뭔지 궁금하다는 사람이 아주 많지. 그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우리 천막촌의 젊은 녀석 하나가 그걸 알아냈어. 그는 삽으로 흙더미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인즈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3만 에이커쯤 되는 땅에 복숭아하고 포도를 기르고 통조림 공장이라는 와인 양조장도 갖고 있었다네. 그놈은 항상 망할 놈의 빨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 망할 놈의 빨갱이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가 이 빨갱이 놈들을 몰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때 여기 서부로 온 지 얼마 안 된 젊은이가 하나 있었네.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런 말을 듣더니 머리를 걸쩍이면서 이렇게 말했지. 하인제 씨,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망할 놈의 빨갱이라는 게 뭐죠? 그랬더니 하인즈가 대답을 했지. 우리가 시간당 25센트를 주겠다고 할 때 30센트를 달라고 하는 개자식들이 다 빨갱이야. 이 젊은 친구는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다가 다시 머리를 걸쩍이면서 말했지. 세상에 하인저 씨, 전 개자식이 아니지만 만약 빨갱이가 그런 거라면 저도 시간당 30센트를 받고 싶은걸요. 다들 그래요, 하인저 씨. 그럼 우리 모두는 전부 빨갱이에요. 디모시는 도랑 바닥을 따라 삽을 움직였다. 삽으로 흙을 파낸 부분에서 단단한 흙이 반짝였다. 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저도 빨갱이겠네요? 그의 곡괭이가 호선을 그리며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밑에서 흙이 부서졌다. 이마에서 흘러내려온 땀이 코의 양옆을 타고 내려가 그의 목에서 번들거렸다. 젠장, 곡괭이는 좋은 물건이에요. 곡괭이를 억지로 다리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곡괭이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세 사람은 한 줄로 늘어서서 일했다. 도랑이 조금씩 더 길어졌고 태양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뜨겁게 그들을 내려쬐었다. 톰이 떠난 후 루티는 한동안 위생실 문 옆에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옆에서 자랑을 들어줄 윈필드가 없으면 그녀의 용기도 별 것 아니었다. 그녀는 문 안의 콘크리트 바닥에 맨발을 살짝 대다가 다시 빼냈다. 저 아래의 천막에서 어떤 여자가 나오더니 양철로 만든 야외용 풍로에 불을 붙였다.
루티는 그 방향으로 몇 발짝 걸음을 떼었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네 천막 입구로 살금살금 다가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안쪽 옆에서는 큰아버지가 입을 벌린 채 바닥에 누워있었다. 코를 골다 못해 목구멍에서 골골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빛을 피해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고 있었다. 애는 큰아버지와 반대편에 누워서 눈 위에 팔을 얹은 채로 자고 있었다. 천막 입구 근처에는 샤론의 로즈와 윈필드가 누워있었고 윈필드 옆에 루티가 누웠던 자리는 비어있었다. 루티는 쭈그리고 앉아 천막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윈필드의 연한 갈색 머리카락에 머물렀다. 그녀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 윈필드가 눈을 뜨더니 그녀를 마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엄숙했다. 루티는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다른 손으로 그에게 손짓을 했다. 윈필드가 눈동자를 굴려 샤론의 로즈를 바라보았다. 분홍색으로 달아오른 그녀의 뺨이 그와 가까운 곳에 있었고 그녀의 입은 약간 벌어져 있었다. 윈필드는 조심스레 담요를 들치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살금살금 천막 밖으로 나와 루티와 합류했다. 언제 일어났어? 그가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그를 데리고 천막에서 살금살금 멀어졌다. 마침내 안전한 거리에 이르렀을 때 그녀가 말했다. 난 잠 안 잤어. 밤새 깨어 있었어. 아니야, 누나는 더러운 거짓말쟁이야. 윈필드가 말했다. 그래. 나더러 거짓말쟁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너한테 절대 얘기 안 해줄 거야. 어떤 사람이 칼에 찔려 죽은 얘기도 안 해주고 곰이 여기 와서 어린애를 물어간 얘기도 안 해줄 거야. 곰은 안 왔어. 윈필드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쓸어올린 다음 작업복 가장자리를 아래로 잡아당겼다. 그래, 곰은 안 왔어. 루티가 비웃듯이 말했다. 그리고 카탈로그에 나오는 것처럼 접시 만드는 걸로 만든 하얀 물건도 없어. 윈필드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위생치를 가리켰다. 그가 물었다. 저 안에 있어? 나더러 더러운 거짓말장이라며?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뭐. 우리 가서 한번 보자. 난 벌써 갔다 왔어. 벌써 그 위에 앉아봤다고. 거기다 오줌도 쌌는걸. 거짓말 마. 두 아이는 위생실로 갔다. 이제는 루티도 무섭지 않았다. 그녀는 앞장서서 용감하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방 한쪽에 변기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변기마다 각각 문이 달린 칸막이가 있었다. 도자기로 만든 변기가 하얗게 반짝였다. 또 다른 벽에는 세면대가 늘어서 있었고 그 옆에 벽에는 샤워실 4개가 있었다. 자, 저게 변기야. 내가 카탈로그에서 봤어. 두 아이는 변기로 다가갔다. 루티가 갑자기 허세를 부리면서 치마를 걷어올리고 그 위에 앉았다. 내가 벌써 여기에 와봤다고 했지? 그녀의 말을 증명하듯이 변기 안에서 졸졸 물소리가 났다. 윈필드는 당황했다. 그가 손으로 물을 내리는 손잡이를 비틀자 갑자기 물이 콸콸 쏟아지는 소리가 났다. 루티는 벌쩍 뛰어 일어났다. 두 아이는 방 한가운데 서서 변기를 바라보았다. 물 내려오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네가 그랬어. 네가 망가뜨린 거야. 내가 다 봤어. 루티가 말했다. 안 그랬어. 정말이야. 내가 다 봤어. 너한테는 좋은 물건을 주면 안 된다니까. 윈필드가 고개를 푹 숙였다가 시선을 들어 루티를 쳐다보았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의 턱이 떨리고 있었다. 루티는 금방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걱정하지 마.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저 변기가 원래부터 고장나 있었던 척 하면 돼. 여기 와본 적도 없는 척 하면 돼. 그녀는 윈필드를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제 해가 산 위로 솟아올라 5채의 위생실 건물을 덮고 있는 함석 지붕과 회색 천막들과 깨끗이 비질이 되어 있는 천막들 사이의 길을 비추었다. 천막촌이 깨어나고 있었다. 야외용 풍로에서 불이 타올랐다. 휘발유통과 금속판으로 만든 풍로였다. 연기 냄새가 허공을 떠돌았다. 천막 휘장이 위로 젖혀져 있고 사람들이 길에서 돌아다녔다. 조던의 천막 앞에서는 어머니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며 서 있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발견하고 아이들에게 다가왔다. 걱정했잖니. 너희들이 어디 갔나 하고.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루티가 말했다. 톰은 어디 갔니? 오빠 못 봤어? 루티가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봤어요.
오빠가 나를 깨우더니 엄마한테 말을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자기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시하려고 일부러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래 뭐라든? 어머니가 다그치듯 말했다. 오빠가. 그녀는 다시 말을 멈추고 윈필드를 바라보았다. 누나가 이렇게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윈필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려 루티에게 손등을 돌리며 말했다. 뭐? 일자리를 찾았대요. 루티가 재빨리 말했다. 일하러 갔어요. 그녀는 들어올린 어머니의 손을 두려운 듯 바라보았다. 손이 아래로 내려오더니 루티를 향해 뻗어왔다. 어머니는 마치 발작처럼 재빨리 루티의 어깨를 안아주고 손을 놓았다. 루티는 당황해서 땅바닥 바라보다가 화제를 바꾸었다. 저기 화장실이 있어요. 하얀 거예요. 거기 갔었어? 어머니가 다그치듯 물었다. 윈필드랑 같이 갔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까 윈필드와 했던 약속을 배반했다. 윈필드가 변기를 망가뜨렸어요. 윈필드의 얼굴이 빨개졌다. 그가 루티를 노려보았다. 누나가 거기다 오줌을 쌌어요. 그가 심술궂게 말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 가서 좀 보자. 어머니는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가서 위생실 안으로 들어갔다. 뭘 어떻게 한 거야? 루티가 손가락으로 변기를 가리켰다. 거기서 쏴쏴 씩씩 소리가 났어요. 지금은 안 나지만. 네가 어떻게 했는지 말해봐. 어머니가 두 아이를 다그쳤다. 윈필드가 마지못해 변기로 다가갔다. 세게 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 이걸 조금 만졌는데 다시 물이 쏟아져 나왔다. 윈필드는 펄쩍 뛰어서 뒤로 물러났다. 어머니가 고개를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루티와 윈필드는 원망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건 원래 이런 거야. 전에 본 적이 있어. 일을 다 본 다음 이걸 미는 거야. 아이들은 자기들이 그토록 무시겠다는 사실이 창피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두 아이는 밖으로 뛰어나가 거리를 따라 내려가서 어떤 대가족이 아침을 먹는 광경을 빤히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아이들이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샤워실로 가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세면대로 가서 하얀 도자기로 만든 세면대 표면을 손가락으로 썰어보기도 했다. 그리고 물을 조금 털어 손가락을 갖다 댔다. 물이 점점 뜨거워지자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뺐다. 어머니는 잠시 세면대를 바라보다가 세면대 배수구를 막고 더운 물 수도꼭지와 찬물 수도꼭지에서 조금씩 물을 받았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손과 얼굴을 씻었다. 어머니가 물을 묻힌 손가락으로 머리를 빗고 있을 때 뒤쪽에서 콘크리트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재빨리 돌아섰다. 나이 지긋한 남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어머니는 침을 꿀꺽 삼켰다. 턱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옷을 흠뻑 적시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가 사과하듯이 말했다. 저는 잘 몰랐어요. 여기 사람들이 써도 되는 건 줄 알고. 노인이 그녀에게 인상을 찌푸렸다. 여긴 남자들만 쓰는데요. 그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문으로 걸어가서 신사용이라고 적혀있는 표지판을 가리켰다. 자, 내 말이 맞지? 이거 못 봤어? 못 봤어요. 그럼 제가 들어가도 되는 곳이 따로 있나요? 어머니가 부끄러워하면서 말했다. 노인의 얼굴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요? 그가 좀 더 친절한 말투로 물었다. 어제 한밤중에 도착했어요. 그럼 아직 위원회하고 얘기도 안 해본 거야? 무슨 위원회요? 이런 부녀위원회 말이야. 아니요, 아직. 노인이 자랑스레 말했다. 부녀위원회 사람들이 곧 당신을 찾아가서 돌봐줄 거요. 여기서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돌봐주게 돼 있거든. 숙녀용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이 건물 뒤편으로 가요. 그쪽이 여자들일 거니까. 어머니가 불안한 듯이 물었다. 부녀위원회가 우리 천막으로 올 거라고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곧 갈걸?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서둘러 밖으로 나가 뛰다시피 천막으로 갔다. 여보!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주버님 일어나요. 너도 일어나서 얼른 씻어.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졸린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전부 일어나서 얼른 세수해요. 머리도 좀 빗고. 조우는 어디가 아픈 사람처럼 창백했다. 턱에는 빨갛게 멍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다그치듯 물었다. 왜 그래? 어머니가 소리쳤다. 부녀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러 올 거예요. 얼른 일어나서 씻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를 골면서 자는 동안 톰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얻었대요. 얼른 일어나요. 식구들이 졸린 표정으로 천막에서 나왔다. 조는 약간 휘청거렸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다. 저기 저 건물로 가서 씻어요. 어머니가 명령했다. 빨리 아침을 먹고 위원회 사람들을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어머니는 공터에 있는 작은 장작 더미로 가서 불을 피우고 요리 도구를 꺼냈다. 옥수수빵, 어머니가 혼자 말을 했다. 옥수수빵하고 그레이비, 그게 빠르니까 빨리 만들어서 먹어야 돼. 어머니는 계속 혼자 말을 했고 루티와 윈필드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 천막촌 여기저기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사방에서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다. 샤론의 로즈가 헝클어진 머리에 졸린 눈으로 천막에서 기어나왔다. 어머니는 주먹으로 옥수수 가루를 옮겨 담다가 고개를 돌렸다. 잔뜩 구겨지고 더러워진 딸의 옷과 헝클어진 곱슬머리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니가 기운차게 말했다. 너 좀 씻어야겠다. 얼른 가서 씻어.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고 내가 빨아놨어. 머리도 좀 빗으라. 눈에서 눈곱도 떼고. 어머니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샤론의 로즈는 뚱한 표정이었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코니가 와주면 좋을 텐데 코니가 없으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가 몸을 돌려 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노란 옥수수 가루가 어머니의 손과 손목에 묻어 있었다. 어머니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로드시안, 정신 좀 차려. 그만하면 됐잖아. 위원회 사람들이 올 거야.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식구들이 너절하게 있을 수는 없어. 그래도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옥수수 가루가 묻은 손을 뻗은 채 딸에게 다가갔다. 정신 차려. 기분 같은 걸 겉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도 있는 법이야. 토할 것 같아요. 로즈샨이 우는 소리를 했다. 그럼 가서 토해. 당연히 메스껍겠지.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얼른 가서 토하고 좀 씻어. 다리도 좀 씻고 신발 신고 나와. 어머니는 다시 일을 시작했다. 머리도 닦고 기름을 두른 후라이팬이 불 위에서 지글지글 소리를 냈다. 어머니가 옥수수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내자 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면서 쉬쉬 소리가 났다. 어머니는 소단에서 밀가루와 기름을 섞은 다음 물과 소금을 넣고 계속 저어서 그레이비 소스를 만들었다. 커피가 끓기 시작하면서 커피 냄새가 났다. 아버지가 위생실에서 어슬렁어슬렁 돌아왔다. 어머니는 마치 검사를 하는 사람처럼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톰이 일자리를 얻었다고 했어? 그래요.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나갔대요. 저기 상자 안에 깨끗한 작업복하고 셔츠가 있으니까 꺼내 입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엄청 바쁘니까 루티랑 윈필드 귀 좀 씻어줘요. 저기서 뜨거운 물이 나와요. 해줄 거죠? 귀하고 목하고 깨끗이 좀 씻어줘요. 뽀득뽀득하게 씻어야 돼요. 당신이 이렇게 기운찬 건 처음 봤어. 어머니가 소리쳤다. 오늘은 온 식구가 깨끗하고 점잖게 보여야 돼요. 그동안 길에서 헤매느라 걸을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걸을 수 있잖아요. 그 더러운 작업복은 천막 안에 던져놔요. 내가 빨 테니까. 아버지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연한 파란색의 깨끗한 작업복과 셔츠를 입고 금방 다시 나왔다. 그리고 어리둥절해 서 있는 아이들을 위생실로 데려갔다. 어머니가 아버지 뒤에서 소리쳤다. 귀를 깨끗하게 빡빡 씻어줘요. 조은은 신사용 위생실 문간에 나타나 밖을 내다보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더니 변기에 앉아 욱신거리는 머리를 한참 동안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갈색 옥수수빵을 한 장 구워내고 프라이팬에 다시 반죽을 떠넣었다. 그때 어머니 옆에 땅바닥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어깨너머로 뒤를 돌아보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옷을 입은 자그마한 남자가 어머니 뒤에 서 있었다. 갸름하고 주름이 진 갈색 얼굴에 눈이 즐거워 보이는 사람이었다. 마치 말뚝처럼 몸이 호리호리했다. 그의 희고 깨끗한 옷은 솔기 부분이 헤어져 있었다. 그가 어머니에게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남자의 하얀 옷을 보고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안색을 굳혔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조드 부인이신가요? 예, 전 진 돌리입니다. 천막촌 관리자죠.
별 문제는 없는지 한번 둘러봤어요? 뭐 부족한 건 없으세요? 어머니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없어요. 어젯밤 이댁 식구들이 도착했을 때 전 자고 있었어요. 마침 자리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롤리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곳이네요. 특히 빨래통이 있는 게. 어머니는 간단히 대답했다. 여자들이 빨래하러 올 때 한번 보세요. 금방 올 겁니다.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몰라요. 여자들이 어제 뭘 했는지 아세요, 조드 부인? 합창을 했답니다. 계속 찬송가를 부르면서 빨래를 했어요. 굉장했죠. 어머니의 얼굴에서 의심이 거쳤다. 정말 좋았겠네요. 댁이 여기 우두머리세요? 아니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제가 할 일이 없어요. 다들 천막촌을 깨끗이 사용하고 질서를 지키고 뭐든 다 알아서 한답니다. 여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회당에서 옷도 만들고 장난감도 만들죠. 정말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는 자신의 더러운 옷을 내려다 보았다. 저희는 아직 깨끗하게 씻지를 못했어요. 여행을 할 때는 깨끗이 씻을 수가 없어서. 저도 잘 알죠.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허공을 향해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아이고, 이 좋은 냄새는 댁의 커피 냄새인가요?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냄새가 정말 좋죠? 밖에서 끓이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나요. 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희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신다면 영광이겠어요. 그는 불가로 와서 바닥에 앉았다. 조금 남아있던 어머니의 반감이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같이 식사를 하신다면 기쁠 거예요. 음식은 변변찮지만 같이 드세요. 남자가 어머니를 향해 활짝 웃었다. 아침은 벌써 먹었습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마시고 싶군요. 냄새가 하도 좋아서. 아이고, 드리고 말고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양철 컵에 커피를 따랐다. 아직 설탕은 없어요. 오늘 좀 설탕을 좀 살까 하는데 원래 설탕을 넣어 드시는 편이라면 맛이 별로일 거예요. 설탕은 안 넣습니다. 좋은 커피 맛을 망쳐버리니까. 저는 설탕을 조금 넣어서 먹거든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리고 남자가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 남자가 어떻게 이리도 빨리 이토록 가깝게 다가왔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어머니는 그에게 다른 저의가 있는가 싶어서 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친절한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그가 입고 있는 하얀 겉옷의 해진 솔기를 보고 마음이 놓였다. 그가 커피를 홀짝거렸다. 위원회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부인을 만나러 오겠군요. 아직 깨끗하게 씻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좀 씻고 난 다음에 오시면 좋을 텐데. 사정이 어떤지 그분들도 다 아시는걸요? 그분들도 여기 올 때 같은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럼요. 여기 위원회가 그토록 일을 잘 하는 것도 다 사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습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항상 거기 있으니까. 커피 정말 잘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다른 컵들이 놓여있는 상자 위에 자신의 컵을 놓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한 다음 천막들 사이를 걸어 내려갔다. 그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애써 울음을 참았다.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귀를 박박 씹는 게 아팠는지 아이들 눈에 아직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아이들은 풀이 죽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씻은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햇빛듯한 윈필드의 콧등은 껍질이 벗겨져 있었다. 이것 좀 봐. 아주 때가 두 겹으로 끼었더라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아서 하마터면 한 대 때려줄 뻔했다니까. 어머니가 아이들을 살펴보았다. 이제 좀 봐줄만 하네요. 가서 옥수수 빵하고 소스 가져다 먹어요. 물건이란 천막을 빨리 정리해야 하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음식을 담아주고 자기 접시에도 음식을 담았다. 톰이 어디서 일자리를 얻었다는 거야? 나도 몰라요. 그 애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엘이 흥분한 기색으로 천막으로 돌아왔다. 정말 굉장해요. 그는 음식을 접시에 담고 커피도 한 잔 따랐다. 제가 뭘 본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동주택을 짓고 있었어요. 바로 저기, 저 천막들 뒤에서. 침대도 있고 풍로도 있고 없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산대요. 아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어디든 발길이 멈추는 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난 그보다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여유도 생기는 대로 작은 집을 한 채 사고 싶어. 아버지가 말했다. 엘, 식사하고 나서 나하고 큰아버지하고 같이 트럭을 끌고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보자. 그래야죠. 가능하면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면 정말 좋을 텐데. 거기서 싸구려 포드를 한 대 살 거예요. 그걸 노란색으로 칠하고 마구 돌아다녀야지. 예쁜 여자가 보이면 진하게 윙크도 한번 해주고. 아이고 정말 좋겠다. 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자 꽁무니나 따라다니기 전에 일자리부터 구해. 존이 화장실에서 나와 느릿느릿 다가왔다. 어머니가 그를 향해 인상을 찌푸렸다. 안 씻었잖아요. 어머니는 뭐라고 잔소리를 하려다가 그가 병자처럼 약하고 슬퍼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좀 누우세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돼요. 그는 슬픈 얼굴로 바닥에 앉아 커피를 한 잔 따랐다. 어머니가 프라이팬에서 마지막으로 구운 옥수수 빵을 꺼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말했다. 천막촌 관리자가 여기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갔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래? 벌써부터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는 거야? 그냥 들른 거예요. 어머니가 우아하게 말했다. 그냥 여기 앉아서 커피만 한 잔 마셨다고요. 좋은 커피를 자주 마실 수가 없었는데 우리 집 커피 냄새를 맡았대요. 우리한테 뭘 내놓으라고 했어? 아버지가 다시 다그치듯 물었다.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지내는지 보러 온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아마 염탐을 하러 왔을걸. 아니라니까요. 어머니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염탐이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금방 알아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가 커피 찌꺼기를 바닥에 버렸다. 그런 짓은 이제 그만둬요. 여긴 깨끗한 곳이에요. 사람이 살지도 못할 만큼 깨끗하게 하겠어? 아버지가 심술궂게 말했다. 서두르라 엘. 일자리를 찾으러 나가야지. 엘이 손으로 입을 닦았다. 전 준비 다 되었어요. 아버지가 존에게 시선을 돌렸다. 형님도 갈 거예요? 나도 갈 거야. 얼굴이 안 좋은데? 몸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 거야. 엘이 트럭에 올라탔다. 기름도 넣어야겠어요. 그는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 옆자리에 올라탄 후 트럭은 거리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멀어지는 차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양동이를 들고 나와 위생실 건물 중 지붕이 없는 곳에 있는 개수대로 갔다. 그녀는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워 다시 천막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양동이에 담긴 물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샤론의 로즈가 돌아왔다. 너의 음식을 접시에 담아놨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물이 뚝뚝 떨어지는 로즈 샤의 머리카락은 빗질이 되어 있었고 피부는 밝은 분홍색을 띠었다. 그녀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파란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발에는 결혼식 때 신었던 굽있는 신발을 신었다. 그녀가 어머니의 시선 때문에 얼굴을 붉혔다. 목욕을 한 모양이구나. 샤론이 로즈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저기 있는데 어떤 여자가 들어와서 목욕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칸막이가 된 곳에 들어가서 손잡이를 돌리면 물이 쏴 하고 쏟아져 내려요.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도 목욕을 했어요. 나도 씻어야지. 어머니가 소리쳤다. 여기 일이 끝나는 대로 내가 방법을 좀 가르쳐줘. 난 매일 할 거예요. 그 여자가 나를 보고 내 배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매주 간호사가 온대요. 내가 간호사를 만나서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아기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가르쳐 줄 거예요.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로즈샤는 신이 나서 쉬지 않고 말을 했다. 그리고 있죠. 지난주에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천막촌 사람들이 전부 파티를 열어줬대요. 아기한테 옷도 주고 이런저런 선물도 주고 커다란 유모차까지 고리 버들로 만든 것도 새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 칠을 해서 새 것이랑 똑같대요. 아이한테 이름도 지어주고 케이크도 만들고 세상에. 그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정말 다행이다. 고향에 있을 때와 똑같아. 나도 모욕을 좀 해야겠다. 진짜 좋아요. 어머니는 양til 접시를 닦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우리는 조도 집안이야. 우린 아무도 우르르 보지 않아.
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독립전쟁에 참전하셨지. 빚을 지기 전까지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단다. 그런데 그놈들이 와서 그놈들이 우리를 바꿔놓은 거야. 놈들이 올 때마다 마치 채찍질을 하는 것 같더라. 우리 모두를 후려치는 것 같아서. 니들서의 그 경찰은 또 어떻고 그놈도 우리를 바꿔놓았지. 그놈 때문에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괜히 수치스럽다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은 하나도 안 창피해. 여기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이나 같아. 그리고 그 관리자라는 사람이 여기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나한테 말을 할 때마다 꼬박꼬박 조더 부인 이러더라. 불편한 거 없으세요, 조더 부인? 어머니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다. 이제야 다시 사람이 된 것 같다. 어머니는 마지막 접시를 치웠다. 그리고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옷 상자를 뒤져 신발과 깨끗한 옷을 찾았다. 귀고리가 들어있는 작은 종이 꾸러미도 찾아냈다. 어머니가 샤론의 로저 옆을 지나가면서 말했다. 유언의 사람들이 오거든 내가 금방 돌아올 거라고 해. 위생실 모퉁이 뒤로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다. 샤론의 로즈는 무거운 몸으로 상자 위에 앉아 결혼식 때 신었던 신발을 내려다 보았다. 검은 에나멜 가죽에 검은 리본이 달린 구두였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신발 코를 닦은 다음 치마 안쪽에 손가락을 닦았다.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었기 때문에 몸을 숙이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꼿꼿하게 앉아 손가락으로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만져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길을 따라 땅딸막한 여자가 걸어왔다. 더러운 옷가지가 든 사과 상자를 들고 빨래통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햇빛에 타서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검은 눈빛이 강렬했다. 그녀는 줄무늬 원피스에 목화 자루로 만든 커다란 앞치마를 걸치고 발에는 갈색 남자 신발을 신고 있었다. 샤론의 로즈가 자신의 몸을 만지며 살짝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렇지, 그녀가 기쁜 듯이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아기는 어느 쪽일 것 같아? 샤론의 로즈는 얼굴을 붉히며 땅바닥을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들었다. 까맣게 빛나는 여자의 눈동자가 그녀를 사로잡았다. 모르겠어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여자가 사과 상자를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놓았다. 배가 꽤 부르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기분 좋은 암탉처럼 째지는 듯한 소리로 웃으댔다. 어느 쪽이면 좋겠어? 그녀가 물었다. 모르겠어요. 아들 같기도 하고. 맞아요. 전 아들이 좋아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 어젯밤에 늦게 왔어요. 계속 있을 거야? 모르겠어요. 일자리를 구한다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여자의 얼굴에 그늘이 스쳐가고 검은 눈이 매서워졌다. 일자리를 구한다면 다들 그렇게 말하지. 우리 오빠는 오늘 아침에 벌써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래? 운이 좋은 모양이네. 하지만 행운을 조심해야 해. 행운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녀가 가까이 다가섰다. 행운은 한 가지밖에 얻을 수 없어. 그 이상은 안 돼. 착하게 살아. 그녀가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다. 착하게 살아. 혹시 죄를 짓는다면 아기를 위해서라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샤론의 로즈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여기 천막촌에서 추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그녀가 음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토요일 밤마다 무도회가 열리는데 스퀘어 댄스만 추는 게 아니야. 서로 꽉 끌어안고 추는 사람들도 있다고. 내가 다 보았어. 샤론의 로즈가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전 춤을 좋아해요. 스퀘어 댄스. 그리고 얌전하게 말을 덧붙였다. 다른 춤을 춰본 적 없어요. 여자가 음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주님은 그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그런 건 생각지도 말라고. 그럼요. 로즈시안이 조용히 말했다. 여자가 주름진 갈색 손을 샤론이 로즈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여자의 손이 닿자 로즈시안이 몸을 움찔했다. 내가 지금 말해두는데 마음속 깊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토요일 밤마다 현악단이 연주를 시작하면 원래 찬송가를 불러야 하는데 다들 비틀거리면서 춤을 춘다고. 그래, 춤을 춰. 내가 봤어. 난 그 근처에도 안 가지. 우리 식구들도 못 가게 하고. 서로 꼭 끌어안고 춤을 춘다니까. 그녀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잠시 쉬었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야. 연극도 해. 그녀는 뒤로 물러나서 고개를 살짝 기울이고
샤론의 로즈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았다. 배우들이 있어요? 로즈 샨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여자가 벌컥 화를 냈다. 천만에 배우가 아니야. 이미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들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다니까. 나는 근처에도 안 갔어. 하지만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지. 악마가 이 천막촌 안을 우쭐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어. 샤론이 로즈는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입을 벌린 채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학교에 다닐 때 크리스마스 날 어린이 연극을 한 적이 있어요. 크리스마스에. 내가 뭐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야. 크리스마스 아동극이 괜찮다는 사람도 있지. 나라면 딱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여기서 하는 건 크리스마스 아동극이 아니야. 여기서 하는 건 죄악이고 망상이고 악마의 짓이야.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면서 우쭐거리며 떠들어대는 꼴이니 꼭 끌어안고 춤을 추는 것도 그렇고. 샤론의 로즈가 한숨을 쉬었다. 그것도 몇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마음이 양처럼 순한 사람은 거의 발가락으로 꼽을 정도이니까. 그 죄인들한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는 줄 알면 안 되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를 하나하나 표시해 놓고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다음에 죄를 하나하나 다 더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야. 나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은 벌써 그런 사람을 둘이나 쫓아내셨어. 샤론의 로즈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말했다. 그래요?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격해졌다. 내가 봤어. 너처럼 아기를 가진 젊은 여자였지. 그 여자는 연극도 하고 남자랑 끌어안고 춤도 추고 그랬는데. 여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냉혹하고 음산해졌다. 점점 몸이 약해져서 비쩍 마르더니 그만 죽은 애를 낳았어. 어머나. 로즈 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죽은 애가 피투성이로 태어났더라고. 물론 그 후로는 그 여자한테 말을 거는 여자 사람이 없었지. 그래서 여길 떠났어. 죄를 지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죄가 없는 법이니까. 또 다른 여자도 같은 짓을 했는데 몸이 점점 마르더니 어떻게 됐는지 알아? 어느 날 밤에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돌아왔는데 누굴 찾아갔대. 하지만 뱃속의 아기가 없어져 버린 거야. 내 생각을 말해줄까? 내 생각엔 말이지. 그 관리자라는 사람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애를 떼어버린 것 같아. 그놈은 죄를 무서워하지를 않거든. 그놈이 나한테 직접 한 말이야. 굶주리는 게 죄고 주위에 뜨는 게 죄라는 거야. 분명히 말하지만 그놈이 직접 말한 거야.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없다나? 아가씨들이 비쩍 마르는 거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래. 그래서 내가 그놈을 혼내줬지. 그녀가 일어서서 뒤로 물러났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집게 손가락을 뻗어 샤론의 로즈의 얼굴을 가리켰다. 내가 그랬어. 썩 물러가라. 악마가 여기 천막촌에서 날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 그 악마가 누군지 알겠다. 썩 물러가라 이 악마야. 그랬더니 세상에 그놈이 정말로 물러가는 거야. 부들부들 떨면서 살금살금 제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불행? 그럼 그 사람들 영혼은 어쩌고? 죽은 아기들이랑 연극 때문에 파멸한 그 불쌍한 죄인들은 어쩌고? 그놈은 날 가만히 보기만 하다가 기분 나쁜 웃음을 짓고는 가버렸어. 자기가 주님의 진짜 정인을 만났다는 걸 안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 세상 돌아가는 걸 지켜보며 예수님을 돕고 있다. 너 같은 죄인들은 절대 무사히 넘어가지 못할 거다. 그녀는 더러운 옷가지가 든 상자를 집어들었다. 너도 조심해. 내가 분명히 경고해서 뱃속의 그 불쌍한 아기를 생각해서 죄를 짓지 마. 그녀는 거인처럼 우쭐대며 가버렸다. 자기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그녀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샤론의 로즈는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손에 얼굴을 묻고 훌쩍거렸다. 그녀의 옆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창피해하며 고개를 들었다. 하얀 옷을 입은 작은 몸집의 관리자였다. 그가 말했다. 걱정 말아요. 걱정 말아요. 그녀는 눈물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도 그걸 했는걸요. 그녀가 소리쳤다. 저를 끌어안고 추는 춤을 췄어요. 아까 저분한테 말은 안 했지만 셀리소에 있을 때 나도 그랬어요. 코니하고. 걱정 말아요.
관리자는 말했다. 저분은 내가 유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도 알아요. 내가 저 부인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문제예요. 샤론의 로즈가 코를 훌쩍거렸다. 여기 천막촌에서 여자 2명이 아기를 잃어버렸대요. 관리자가 그녀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잘 들어요? 내 말 잘 들어요. 나도 그 부인들을 알아요. 2사람 다 너무 굶주린데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일도 너무 많이 했고 게다가 덜컹거리는 길에서 트럭을 타고 달려왔고 그래서 병이 든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분 얘기로는 걱정 말아요. 저 부인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당신이 악마라고 했어요. 나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저 부인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걸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걱정 말아요. 저 부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그는 재빨리 사라져버렸다. 샤론의 로즈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인 어깨를 들썩이며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깨끗하게 몸을 씻고 돌아왔을 때에도 그녀는 여전히 호리호리한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살결은 분홍빛이었고 젖은 머리는 잘 빗어서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무늬가 있는 원피스에 낡아서 여기저기 갈라진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귀에는 작은 귀고리가 매달려 있었다. 나도 했다. 저기 서서 뜨거운 물을 듬뿍 뒤집어 썼지. 어떤 부인이 그러던데 원한다면 매일 해도 상관없다고. 위원회 사람들은 아직 안 왔니? 예.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서 천막을 치우지도 않았단 말이야? 어머니가 양철 접시를 주섬주섬 모으면서 말했다. 깨끗이 하고 있어야 한단 말이야. 빨리 움직여. 침낭도 치우고 바닥도 좀 썰어. 어머니는 살림살이를 집어들어 상자 안에 넣은 다음 상자를 천막 안에 들여놓았다. 침대 좀 깨끗이 정리해라. 어머니가 지시했다. 저기 저 물만큼 기분 좋은 건 처음이야. 샤론의 로즈는 멍하니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다. 오늘 코니가 돌아올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안 돌아올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겠다. 우리가 어디 있는지 코니가 정말 알까요? 그럼 엄마 설마 거기 태울 때 죽어버린 건 그 놈은 아니야? 어머니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 놈은 언제든 마음 내킬 때 떠날 수 있는 놈이니까 산토끼처럼 빠르고 여우처럼 야같지. 코니가 왔으면 좋겠어요. 때가 되면 올 거다. 엄마 이제 일이나 해. 저 춤을 추고 연극을 하는 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유산을 하게 될 거라고? 어머니는 일을 멈추고 양손으로 엉덩이를 짚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넌 연극을 한 적이 없잖니? 그게 여기 사람들 중에 그걸 한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유산을 했대요. 아기가 죽어서 피투성이로 꼭 심판을 받은 것처럼. 어머니가 로즈샨을 빤히 바라보았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든? 지나가던 부인이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작은 남자는 여길 지나가다가 그것 때문에 아기를 유산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다. 로즈샨, 제발 스스로 들볶지 좀 말아라. 혼자 속을 끓이다가 울고불고 하니 원. 도대체 너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다른 식구들은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일이 생기든 다들 울지 않고 잘 받아들였는데 아무래도 코니가 너한테 그런 생각을 심어준 게 틀림없어. 아주 잘난 척만 하던 놈이었으니. 어머니가 엄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로드샨, 넌 그냥 한 사람이야.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주 많아. 그러니까 넌 너의 분수만 지키면 돼. 괜히 자기 죄를 만들어서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아주 몹쓸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만. 하지만 엄마, 헛소리 그만하고 일이나 해. 넌 하나님 속을 썩일 만한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못된 인간도 아니야. 너 그렇게 계속 자신을 들볶다가는 나한테 맞을 줄 알아? 어머니는 불을 피웠던 구멍 안으로 재를 썰어넣고 구멍 가장자리에 돌에도 빗질을 했다. 분여위원회 사람들이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서둘러, 위원회 사람들이 온다. 얼른 일해. 그래야 내가 저 사람들을 떳떳하게 만나지. 어머니는 위원회 사람들을 다시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틀림없이 위원회 사람들이었다. 깨끗이 세수를 하고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은 부인 3명, 머리칼에 억새옷,
얼굴에는 철퇴 안경을 쓴 마른 여자, 밤되게 곱슬머리에 입이 작고 귀여운 땅닮아간 여자, 다리도 엉덩이도 가슴도 크고 집마찰을 끄는 말처럼 근육이 발달한 몸에 힘과 자신감이 넘치는 거대한 여자. 그 사람들이 위험있게 길을 따라 걸어왔다. 어머니는 그들이 도착하는 순간에 맞춰 등을 돌렸다. 그들이 걸음을 멈추더니 휙 방향을 돌려 한 줄로 늘어섰다. 몸집이 큰 여자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조드 부인이시죠? 어머니가 마치 세 사람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듯이 깜짝 놀라서 돌아섰다. 아, 예.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4번 위생반의 부녀위원회죠. 사무실에서 부인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몸집이 큰 여자가 말했다. 어머니가 허둥거렸다. 아직 제대로 정리를 못했는데 잠깐 좀 앉아 계세요. 제가 커피를 끓여올게요. 땅닮아간 여자가 말했다. 우리 소개를 해요. 제시, 조드 부인한테 우리 이름도 알려드려야죠. 제시가 회장이에요. 제시가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조드 부인, 이쪽은 애니 리틀필드와 엘라 스미스입니다. 제가 제시 불리시고요.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앉으세요. 아직 앉을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도 커피를 좀 끓여올게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닙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마음 편하게 계시라는 얘기를 하려고 들른 거니까요. 애니가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제시 블릿이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애니, 내가 회장이란 걸 기억해주면 고맙겠어요? 그럼요.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내가 회장이에요. 그럼 다음 주까지 가만히 계세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매주 회장이 바뀐답니다. 정말로 커피 생각 없으세요? 어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물었다. 예, 괜찮아요. 제시가 회장답게 나섰다. 우선 위생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부인을 부인클럽에 입회시켜서 일을 정해드리겠어요. 물론 반드시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애니가 갑자기 끼어서 말했다.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얼굴을 익히면 부인이 위원으로 선출될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시는 천막촌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회에도 소속되어 있어요. 아주 높은 분이랍니다. 제시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만장일치로 선출됐죠. 어쨌든 조드 부인, 이제 이 천막촌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긴 제 딸 로즈 샤니예요. 안녕하세요. 세 사람이 말했다. 따님도 우리랑 같이 가시죠. 거대한 몸집의 제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했다. 위엄과 다정함이 흘러넘치는 태도였다. 그녀의 연설은 마치 여러 번 연습한 것 같았다. 우리가 댁의 일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조드 부인. 여기 천막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사용하는 물건이 많아요. 우리가 직접 만든 규칙도 있고. 자, 이제 위생실로 가시죠. 위생실은 다 같이 사용하는 곳이니까 모든 사람이 관리해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위생실 건물 중 지붕이 없는 곳, 즉 개수대 20개가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개수대 8개는 사람이 사용하는 중이었다. 여자들이 머리를 숙인 채 빨래를 비비고 있었고 깨끗한 콘크리트 바닥에는 물기를 짠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언제든 마음대로 이곳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을 다 쓰고 나면 깨끗하게 치우기만 하면 돼요. 제시가 말했다. 빨래를 하던 여자들이 흥미롭다는 듯 시선을 들었다. 제시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쪽은 우리 천막촌에서 살게 된 조드 부인과 로즈 샤안입니다. 여자들이 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인사했고 어머니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시가 위원회 사람들을 이끌고 샤워실과 화장실로 들어갔다. 여긴 벌써 와봤어요. 목욕까지 했는걸요? 어머니가 말했다. 원래 그러라고 만든 곳이에요. 여기서 규칙은 똑같아요. 다 쓴 다음에 깨끗이 치워 놓으셔야 합니다. 매주 새로운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하루에 한 번씩 걸레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부인도 그 위원회에 들어오게 될지도 몰라요. 청소할 때 비누는 직접 갖고 오셔야 합니다. 제시가 말했다. 비누를 좀 사야 하는데 비누를 다 썼거든요. 어머니가 말했다. 제시의 목소리가 거의 경건하게 들릴 만큼 겸손해졌다. 여기 있는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어요? 그녀가 변기를 가리키며 물었다.
예, 바로 오늘 아침에. 제시가 한숨을 쉬었다. 그거 다행이군요. 엘라 서머스가 말했다. 지난주만 해도. 제시가 엄한 표정으로 말을 잘랐다. 서머스 부인, 내가 얘기할게요. 엘라가 물러났다. 아, 그래요? 제시가 말했다. 지난주에 서머스 부인이 회장일 때 부인이 모든 걸 다 했죠. 이번 주에는 저에게 맡겨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부인이 뭘 했는지나 얘기해요. 엘라가 말했다. 그게 수다나 떨고 다니는 건 우리 위원회가 할 일이 아니지만 그 부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지난주에 어떤 부인이 천막촌에 새로 들어와서 위원회를 만나기 전에 여기로 들어왔어요. 그 부인이 변기 속에 남편 바지를 집어넣고서 한다는 말이 높이도 너무 낮고 크기도 작아요. 허리가 아프겠어요. 더 높게 좀 만들지. 이랬답니다. 위원회 사람들이 우쭐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엘라가 끼어들었다. 한 번에 빨래를 많이 넣을 수 없잖아. 이러더래요. 엘라는 제시의 엄격한 시선을 이겨냈다. 제시가 말했다. 휴지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규칙에 따르면 여기서 휴지를 갖고 나갈 수 없어요. 그녀가 혀를 끌끌 차자 날카로운 소리가 났다. 천막촌 사람들이 전부 돈을 모아서 휴지를 사는 거거든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고백하듯이 말했다. 4번 위생실이 다른 곳보다 휴지를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훔쳐가는 거지. 이 문제가 분유회 총회에서 거론됐어요. 4번 위생실의 부인실에서 휴지를 너무 많이 쓴다고 총회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어머니는 숨가쁘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훔치다니요? 뭐 때문에? 전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여자아이 3명이 휴지를 잘라다가 인형을 만들었죠. 그러다가 우리한테 잡혔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 누구 짓인지 몰라요. 새 휴지를 걸어놓자마자 사라져버리니. 총회에서까지 문제가 되고 어떤 부인은 두루마리 휴지가 돌아갈 때마다 소리가 나게 종을 매달아 두자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각자 휴지를 얼마 쓰는지 헤아릴 수 있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누군가가 4번 위생실에서 휴지를 훔쳐가고 있어요. 문간에서 누군가가 우는 소리로 말했다. 볼리 부인. 위원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볼리 부인, 지금 하신 얘기 들었어요. 어떤 여자가 벌겋게 달아오는 얼굴에 식은 땀을 흘리며 문간에 서 있었다. 총회 때는 제가 나설 수가 없었어요. 볼리 부인. 그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무슨 소리예요? 제시가 앞으로 나섰다. 그게 우리 식구가 아마 우리 식구들 짓인 것 같아요. 아마 훔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훔친 건 아니에요. 볼리 부인. 제시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던 여자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볼리 부인. 차분히 얘기해봐요. 우리 반이 휴지 때문에 망신을 당했다고요. 제시가 말했다. 일주일 내내 그랬죠. 볼리 부인. 어쩔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집에 딸이 5인 거 아시잖아요. 딸들이 휴지로 뭘 하는데요? 제시가 험악한 표정으로 다그쳤다. 그냥 사용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사용했어요. 무슨 권리로? 너덕함만 잘라가면 충분할 텐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여자가 우는 소리를 했다. 설사를 했어요. 5명이 전부. 돈이 없어서 덜 익은 포도를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5아이가 전부 심한 설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0분마다 아이들이 뛰어나갔죠. 여자가 아이들을 변호했다. 하지만 훔친 건 아니에요. 제시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야죠. 부인이 말을 안 해서 우리 반이 망신을 당했잖아요. 설사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여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울먹거렸다. 애들이 덜 익은 포도를 먹는 걸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애들이 점점 악화되기만 하고. 엘라 스미스가 불쑥 말했다. 원조금, 저 부인한테 원조금을 주어야 해요. 엘라 스미스, 내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부인은 이제 회장이 아니에요. 제시가 말했다. 그녀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여자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다. 돈이 한 푼도 없나요, 조이스 부인? 여자가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다. 예, 하지만 곧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개를 드세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 지금 당장 위드배치 가게로 가서 음식을 좀 사세요. 천막촌에서 $20까지 외상을 보장해 주니까. 부인은 아직 $5어치 외상을 끄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일자리를 구한 다음에 중앙위원회에 돈을 갚으면 돼요. 조이스 부인, 그걸 아시고 계셨을 텐데.
제시가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왜 아이들을 굶긴 거죠? 저희는 자선 같은 건 받지 않아요. 조이스 부인이 말했다.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부인도 아시잖아요. 제시가 벌컥 화를 냈다. 사람들한테 전부 얘기했는데 우리 천막촌에 자선 따위는 없어요. 당장 가서 음식을 좀 사세요. 그리고 전표를 나한테 가져와요. 조이스 부인이 쭈뼛거리며 말했다. 혹시 우리가 그 돈을 갚지 못하면요. 저희는 오랫동안 일을 못했어요.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요. 갚을 수 없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부인이 걱정할 일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를 떠났다가 2달 후에 돈을 보내온 적도 있어요. 여기 천막촌에서 아이를 굶기는 건 허락할 수 없어요. 조이스 부인이 겁먹은 목소리로 말했다. 예, 치즈를 좀 사다가 아이들한테 먹이세요. 그럼 설사가 멈출 테니. 제시가 명령하듯 말했다. 예, 조이스 부인은 허둥지둥 문 밖으로 나갔다. 제시가 성난 얼굴로 위원들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고집을 피우다니 다 같은 사람들 앞에서. 애니 리틀필드가 말했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나 보죠. 전에 자선을 받은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입을 막을 생각은 하지 말아요. 제시 나한테도 말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녀가 어머니를 향해 반쯤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다. 누구든 한 번이라도 자선을 받으면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속에 상처가 생기죠. 이건 자선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선을 한 번 받으면 결코 잊지 못하죠. 틀림없이 제시는 자선을 받아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없어요. 제시가 말했다. 난 있어요. 애니가 말했다. 지난 겨울에 나랑 남편이랑 애들이 전부 굶고 있었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날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구세군에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녀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우린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은 저녁 식사 때문에 우리가 슬슬 기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체면을 짓밟았다고요. 그놈들이 얼마나 미운지. 아마 조이스 부인도 자선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자선이 아니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조더 부인, 여기 천막촌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우쭐거릴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줄 수 없어요. 대신 천막촌에 물건을 기부하면 천막촌이 나눠줘요. 여긴 자선기관 같은 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사납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그놈들이 얼마나 미운지 몰라요. 남편이 비굴해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놈의 구세군이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제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았어요. 이제 조더 부인한테 계속 안내를 해줘야죠. 어머니가 말했다. 고마워요. 재봉실로 가요. 재봉틀이 2대 있어요. 거기서 누비 이불도 만들고 옷도 만들죠. 부인도 거기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애니가 제의했다. 위원회 사람들이 어머니를 찾아왔을 때 루티와 윈필드는 아무도 몰래 사람들 손이 닿지 않은 곳으로 숨었다. 우리도 같이 가서 듣자. 윈필드가 말했다. 루티가 그의 팔을 세게 움켜쥐며 말했다. 안 돼. 아버지가 우리를 시킨 게 저 할망구들 때문이잖아. 난 같이 안 갈 거야. 누나가 변기 일을 고자질했지. 그러니까 누나가 저 아줌마들을 뭐라고 불렀는지 나도 잃을 거야. 두려움의 그림자가 루티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지 마. 너가 사실 변기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웃기지 마. 우리 천막촌 구경하러 가자. 두 아이는 줄지어 늘어선 천막들 사이를 걸으며 멍하니 넋을 읽은 표정으로 천막들 안을 전부 들여다보았다. 4번 위생반이 끝나는 곳에 그렇게 경기장으로 꾸며진 평지가 있었다. 아이들 6명이 진지하게 경기를 하고 있었다. 어떤 천막 앞에서 나이가 지긋이던 부인이 긴 의자에 앉아 경기를 지켜보았다. 루티와 윈필드는 종종 걸음을 치기 시작했다. 우리도 끼워줘. 우리랑 같이 놀자. 루티가 소리쳤다. 아이들이 시선을 들었다. 머리를 따 느린 여자아이가 말했다. 다음 경기 때 끼워줄게. 지금 하고 싶어. 루티가 소리쳤다. 지금은 안 돼. 다음 경기까지 기다려. 루티가 위협적인 표정으로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난 할 거야. 머리를 따 느린 여자아이가 나무망치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루티가 그 아이에게 달려들어 손을 때리고 몸을 밀치면서 나무망치를 빼앗았다. 내가 지금 할 거라고 그랬지? 그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나이 지긋한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다.
루티는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나무망치를 꼭 쥐었다. 부인이 말했다. 저 아이가 하게 해줘. 네가 지난주에 렐프한테 한 것처럼. 아이들은 바닥에 나무망치를 내려놓고 말없이 경기장 밖으로 물러나갔다. 그리고 멀찍이 서서 무표정한 눈으로 경기장을 바라보았다. 루티는 아이들이 나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나무망치로 공을 친 다음 그 뒤를 쫓아 달리기 시작했다. 빨리 와 윈필드, 망치를 잡아. 그녀가 소리쳤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윈필드가 지켜보는 아이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윈필드 역시 무표정한 눈으로 루티를 바라보고 있었다. 루티는 일부러 보란듯이 공을 쳤다. 발로 땅을 차서 커다란 먼지 구름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녀는 재미있게 노는 척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았다. 루티는 공 2개를 나란히 놓고 한꺼번에 친 다음 자신을 지켜보는 아이들에게 등을 돌렸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었다. 갑자기 그녀가 나무망치를 든 채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너희들도 와서 놀아. 그녀가 명령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아이들은 말없이 뒤로 물러났다. 그녀는 잠시 아이들을 노려보다가 망치를 던져버리고 울면서 집으로 뛰어갔다. 아이들이 다시 경기장으로 들어왔다. 머리를 따느린 여자아이가 윈필드에게 말했다. 다음 경기에 널 끼워줄게. 지켜보고 있던 부인이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저 여자아이가 다시 와서 얌전하게 굴거든 그 여자아이도 끼워줘라. 너도 못되게 군 적이 있잖니 에이미. 경기가 계속되었다. 조던의 천막에서는 루티가 서럽게 울고 있었다. 트럭이 아름다운 도로를 따라 달리며 복숭아가 이제 막 제 색깔을 띠기 시작한 과수원과 초록색 포도송이들이 모여있는 포도원을 지나 도로를 반쯤 덮고 있는 호두나무 밑 가지 밑을 지나갔다. 입구가 나올 때마다 엘이 속도를 늦췄지만 입구마다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일손 필요 없음, 무담 진입 금지. 엘이 말했다. 아버지, 과일이 다 익으면 틀림없이 일자리가 생길 거예요. 웃기는 곳이네요. 우리가 묻지도 않았는데 일자리가 없다고 미리 써놨으니.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았다. 아버지가 말했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가서 어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면 어떨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파란 작업복에 셔츠를 받쳐 입은 남자가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엘이 그 옆에 차를 세웠다. 거기 잠깐만요. 일자리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엘이 말했다. 남자가 걸음을 멈추고 썩 웃었다. 앞니가 없었다. 아니, 대건하시오? 일주일 내내 걸어 다니고 있는데 하나도 못 구했어. 구경 천막촌에 사세요? 엘이 물었다. 그래요. 그럼 타세요. 뒤에 올라타요. 같이 찾아보죠 뭐. 남자가 가로대를 넘어 화물칸에 올라탔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래도 일자리를 못 찾을 것 같아. 그래도 찾아는 봐야지. 어디서 뭘 찾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 천막촌 사람들하고 얘기해 봐야겠어요. 엘이 말했다. 좀 어떠세요 큰아버지? 아프다. 온몸이 다 아파. 다 내 죄지. 식구들한테까지 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려야 하는데. 존이 말했다. 아버지가 존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식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돌아가셨지? 노아와 코니는 달아나 버렸지? 목사는 감옥에 있지? 그 목사는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존이 말했다. 엘이 기어의 동그란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몸도 안 좋은 분이 예감은 무슨 예감이에요 젠장. 천막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죠. 이건 마치 물속에서 스컹크를 쫓아다니는 꼴이잖아요. 그는 차를 세우고 창밖으로 몸을 내밀더니 뒤를 향해 소리쳤다. 이봐요 아저씨. 우린 천막촌으로 돌아가서 일자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름만 낭비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남자가 트럭 옆으로 몸을 내밀었다. 좋아요. 나도 아주 발바닥에 불이 날 지경이에요. 게다가 오늘 음식을 한 입도 못 먹었어요. 엘은 도로 한가운데서 차를 돌려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네 엄마가 많이 속상하겠다. 톰은 그렇게 쉽게 일자리를 얻었는데. 형도 일자리를 못 구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일자리가 있는지 보러 간 건지도 모른다고요. 정비공장에서 일을 구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일도 빨리 배우고 재미도 있을 텐데. 아버지가 끙 하는 소리를 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천막촌을 향해
차를 몰았다. 위원회 사람들이 떠난 후 어머니는 천막 앞의 상자에 앉아 힘없는 표정으로 샤론의 로즈를 바라보았다. 아이고, 이렇게 기운이 나는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 부인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 난 타가소에서 일할래요. 그 부인들한테 들었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감탄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들이 전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남자들이 일을 해서 돈이 좀 들어오면 좋을 텐데. 어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남자들도 일을 하고 우리도 여기서 일을 하고 여긴 전부 좋은 사람들 뿐이니 우선 여유가 생기면 조그만 풍로를 하나 사야겠다. 좋은 걸로. 그런 건 별로 안 비싸. 그 다음에는 큰 천막을 사고 어쩌면 침대에 쓸 중고 스프링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러면 지금 이 천막은 식사할 때만 쓰는 거야. 토요일 밤에는 모두 다 같이 춤추러 나가고 원한다면 손님을 초대해도 된다고 하더라. 초대할 친구가 있다면 좋을 텐데 어쩌면 남자들이 초대할 만한 사람을 사귀게 될지도 모르지. 샤론의 로즈가 길 아래쪽을 바라보았다. 아까 그 부인은 내가 아기를 잃어버릴 거라고. 그런 얘긴 그만해. 어머니가 주의를 주었다. 샤론의 로즈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 부인을 봤어요. 이리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저기 오고 있잖아요. 엄마, 저 사람 들여놓지 말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샌들이 부인이에요. 리즈베스 샌들이. 댁의 따님하고는 오늘 아침에 만났죠.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말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신가요? 아주 행복해요. 구원 받으셨나요? 구원 받았어요.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상대가 과연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거 잘 됐네요. 여기선 죄인들의 힘이 끔찍이도 강해요. 가장 끔찍한 곳에 오신 거예요. 사방에서 놈들의 사악함을 볼 수 있죠. 사악한 사람들이 사악한 일을 벌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인들이 사방에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상기되었다.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냉랭하게 한마디 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들 같은데요? 샌들의 부인이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았다. 좋은 사람이라니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는데도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분명히 말하지만 이 천막촌에서는 불멸의 영혼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어젯밤에 위드 패치에서 열린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 천막촌에 사악함이 퍼져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 하고 있어요. 죄에 울고 죄에 신음해야 할 때에 서로 끌어안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모두 소악한 죄인들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든지 우리가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춤을 추지 않았으니까.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빨간색이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서서 샌들의 부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나가, 당장 나가. 내가 욕하게 만들지 말고 나도 죄인이 되고 싶진 않으니까 너나 가서 울든지 신음하든지 해. 샌들의 부인이 놀라서 입을 쩍 벌린 채 뒷걸음질을 쳤다. 그러나 곧 사나운 표정으로 변했다. 당신이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 그래, 기독교인이야. 아니야, 넌 지옥에서 불타게 될 죄인이야. 특히 너. 내가 예배드릴 때 이 일을 얘기할 테다. 너의 사악한 영혼에 불타게 보여. 저 아이의 뱃속에 있는 죄 없는 아이가 불타고 있는 게 보여. 샤론의 로즈의 입에서 나지막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머니는 몸을 숙여 나무막대기를 하나 집어들었다. 나가! 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마. 너 같은 인간들을 전에도 봤어. 너희들은 재미로 이러고 다니는 거지. 어머니가 샌들의 부인에게 다가갔다. 여자가 잠시 뒷걸음질을 치더니 갑자기 고개를 뒤로 젖히고 울부짖었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사라져버리고 어깨와 팔이 축 늘어지고 입가에서 두꺼운 밧줄 같은 침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부짖고 또 울부짖었다. 짐승처럼 길고 묵직한 소리로. 다른 천막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나와 겁먹은 표정으로 조용히 근처에서 그녀를 구경했다. 여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자 울부짖음이 떨리는 신음소리로 잦아들었다. 여자가 모로 쓰러지고 팔과 다리가 움찔거렸다. 눈꺼풀 아래로 흰 자위가 드러났다. 어떤 남자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성령이야, 성령을 받은 거야.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움찔움찔 경련하고 있는 여자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몸집이 작은 천막촌 관리자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한가롭게 다가왔다.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 그는 여자를 내려다 보았다. 아이고 이런, 이분을 천막으로 데려다 주어야 하는데 누가 좀 도와주겠어요? 사람들은 말없이 제자리에서 발만 꼼지락거렸다. 남자 2명이 몸을 숙여 여자를 들어 올렸다. 한 명은 여자를 발밑에 끼고 나머지 한 명은 여자의 발을 잡았다. 그들이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천천히 그 뒤를 따랐다. 샤론의 로즈는 방수포 밑으로 들어가서 담요를 얼굴까지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관리자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어머니의 손에 들린 막대기를 내려다 보았다. 그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다. 저 부인을 때리셨어요? 어머니는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을 계속 노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럴 뻔했지만 오늘 벌써 2번이나 우리 딸한테 겁을 주잖아요. 관리자가 말했다. 가능하면 때리지는 마세요. 저 부인은 병자예요.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 부인이 여길 떠났으면 좋겠어요. 식구들도 다 같이. 이 천막촌에서 저 부인이 다른 사람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골치를 썩이고 있으니. 어머니는 마음을 가라앉혔다. 저 여자가 다시 오면 내가 때려줄지도 몰라요. 나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여자가 내 딸한테 겁주는 걸 다시는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건 걱정 마세요, 조도 부인. 다시는 저 부인을 볼 일이 없을 겁니다. 저 부인은 항상 새로운 사람들을 노리거든요. 다시는 이 댁을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부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죄인이에요. 그럼요, 누구나 다 죄인이죠. 하지만 저 부인이 생각하는 죄인하고는 달라요. 저 부인은 병자예요, 조도 부인. 어머니는 감사의 표정으로 관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너도 들었지, 로즈샨? 저 여자는 병자야, 미쳤다고. 하지만 로즈샨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머니가 말했다. 명심하세요, 선생님. 만약 저 여자가 우리를 또 찾아오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저 여자를 때릴 거예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부인 기분은 잘 알아요. 하지만 가능하면 때리지는 마세요.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리지는 마세요. 그는 사람들이 샌들이 부인을 데리고 간 천막으로 서서히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 샤론의 로즈 앞에 앉았다. 고개 들으라. 어머니가 말했다. 로즈샤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에서 부드럽게 담요를 들어 올렸다. 저 여자는 미쳤어. 저 여자의 말은 절대 믿지 마. 샤론의 로즈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여자가 불탄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로 불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 너무 지쳤어요. 이런저런 일 때문에 피곤해요. 자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로드샨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럼 좀 자라. 여긴 좋은 곳이야. 그러니 자도 돼. 하지만 그 여자가 또 올지도 모르잖아요. 안 올 거다. 내가 바로 바깥에 앉아서 그 여자가 못 들어오게 할 거야. 이제 좀 쉬어. 곧 타가소에서 일을 시작해야 하잖니. 어머니는 힘겹게 일어나서 천막 입구로 가 앉았다. 상자 위에 앉아 무릎에 발꿈치를 대고 양손으로 턱을 고인 자세였다. 어머니는 천막촌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들의 목소리와 쇠 두드리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눈은 똑바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걸어오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어머니와 가까운 곳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물었다. 일자리는 찾았어요? 아니, 찾아는 봤어. 아버지가 면목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엘이랑 아주버님이랑 트럭은 어디 있어요? 엘이 뭘 좀 고치고 있어. 연장을 좀 빌려야 돼서. 그 사람이 엘 들어 그 자리에서 차를 고치라고 했거든? 어머니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여긴 좋은 곳이에요. 여기서 한동안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래요. 당신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아버지는 어머니가 슬퍼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어머니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왜 그렇게 풀이 죽었어? 여기가 좋은 곳이라면서 왜 그렇게 울적해 하는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우습지 않아요?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우리한테 잘해줘요. 너무나 잘해줘. 그런데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뭔지 알아요? 슬픈 일들.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가 아버님을 땅에 묻던 일. 여행을 하면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흔들리면서 여행에 실증을 내고 있을 때도 별로 나쁘지 않았는데
여기 도착하고 보니 어째 더 심란해요. 어머님 생각도 나고. 노안이어서 그렇게 가버리다니. 그냥 강을 따라서 가버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네요. 어머님은 거지처럼 땅에 묻히셨죠. 그게 가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파. 노아는 그냥 강을 따라서 가버렸고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우리도 모르는데 그 녀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앞으로 절대 알 수 없을 거예요. 절대. 코니는 몰래 가버렸죠. 전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모든 일이 한꺼번에 되살아나요. 좋은 곳에 왔으니 기뻐해야 하는데. 어머니가 말을 하는 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의 입을 지켜보았다. 어머니는 계속 눈을 감은 채였다. 그 산들이 기억나요. 노아가 가버린 강가에 묵은 이빨처럼 날카롭게 솟아있던 것. 아버짐을 묵은 땅 위에 그루터기가 있던 것도 기억나요. 고향에서 고기를 썰던 도마도 기억이 나고 거기 깃털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칼자국이 얼기설기 나있고 닭 피 때문에 검은색이었죠. 아버지가 어머니와 비슷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오리를 봤어. 쉐기 모양으로 늘어서서 남쪽으로 가더라고. 저 하늘 높은 데서 아주 조그맣게 보였어. 전깃줄에 앉은 찌르레기도 봤어. 울타리에 앉아있는 비둘기도 있었고. 어머니가 눈을 뜨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말을 계속했다. 조그만 해오리 바람도 봤어. 사람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들판을 가로지르는 것 같더군. 오리들은 계속 날아가고 쐐기 모양으로 늘어서서 계속 남쪽으로. 어머니가 미소를 지었다. 기억나요? 고향에서 우리가 항상 하던 말. 겨울이 일찍 올 거라고 그랬죠? 오리들이 날아가면 항상 그 말을 했어요. 겨울은 때가 되면 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겨울이 일찍 올 거라고. 우리가 무슨 뜻으로 그런 소리를 했을까? 전깃줄에 앉은 찌르레기를 봤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있었지. 비둘기도 보고. 비둘기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놈들은 없어. 울타리 철사줄에 앉아 있었는데 2마리쯤 되었던 것 같아. 나란히. 그리고 그 작은 회오리 바람은 사람 몸만한 크기로 춤을 추면서 들판을 가로질렀지. 항상 그래. 크기는 어른만한 게 아이들처럼 굴지. 고향 생각이 안 나면 좋을 텐데. 여긴 고향이 아니잖아요.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좋을 텐데. 노아도. 그 애는 항상 정상이 아니었어. 내 말은 그래. 내 잘못이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때 그 애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내가 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그만. 노아는 이상한 아이였어요. 어쩌면 강가에서 즐겁게 지낼지도 모르죠. 그 편이 나을지도 몰라요. 우린 지금 걱정할 형편도 아니고 여긴 좋은 곳이에요. 아마 금방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하늘을 가리켰다. 봐, 오리들이 또 나타났어. 꽤 많은데 여보, 겨울이 빨리 오겠어? 어머니가 쿡쿡 웃음을 터뜨렸다. 또 그 얘기예요. 이유도 모르면서. 형님이 오네. 여기 와서 앉아요, 형님. 존이 다가와 어머니 앞에 앉았다. 아무 소득도 없었어.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지. 엘이 너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던데 타이어를 사야 한다고. 타이어 껍질이 한 층밖에 안 남았대. 아버지가 일어섰다. 타이어를 싸게 사야 하는데 돈이 얼마 남았어요. 엘은 어디 있어요? 저 아래쪽에. 다음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져. 새 타이어를 안 사면 타이어가 터져서 튜브가 망가진대.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갔다. 눈으로는 거대한 쐐기 모양으로 날아가는 오리들을 뒤쫓고 있었다. 존이 바닥에서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어 손바닥에 떨어뜨렸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그는 어머니를 바라보지 않았다. 일자리가 없어요. 그가 말했다. 사사시 찾아본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죠. 하지만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도 톰은 일자리를 잡은 모양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 보면. 존이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어디로 가버린 건지도 모르죠. 콘이나 노아처럼. 어머니가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러나 곧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세상엔 분명한 일이 있는 법이에요.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 일. 톰은 일자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이리로 돌아올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말 훌륭한 아이예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자동차와 트럭들이 천막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남자들이 때를 지어 위생실로 몰려갔다. 각자 깨끗한 작업복과 셔츠를 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기운을 되찾았다. 아주버님,
가서 애들 아버지 좀 찾아보세요. 가게 좀 갔다 오라고. 콩하고 설탕하고 튀김용 고기와 당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애들 아버지한테 뭔가 근사한 걸 좀 사오라고 하세요. 뭐든 좋으니까 근사한 걸로 오늘 밤에 먹게. 오늘 밤에는 무언가 근사한 걸 먹어야겠어요.